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과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일방적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바로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계의 몫을 적극 수용해서 감축 목표와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것이며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과제로는 현재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더 빠르게 탄소를 감축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등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산업계와 앞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의가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인도, 러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의 산업 생산들을 줄이게 되면 그 몫은 전부 중국, 인도, 러시아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와 같은 방식의 어떤 NDC 이행은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전력 대란, 그 다음에 작년에 캘리포니아 정전, 올해 겨울에 텍사스 정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그리드 패러티만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거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지, 그냥 돈 별로 안 들어 이렇게 추진을 하면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는 장기적 목표로 우리가 경제를 관리하고 적응해 나갈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2030년까지의 목표라는 것은 현재의 조건과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 NDC 상향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73년, 79년에 석유위기 두 번을 거치면서 1980년대에 우리가 큰 에너지 전환을 했습니다. 중유발전이 전부 퇴출되고 원자력, 그 다음 가스 화력 나오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50만짜리 유연탄 표준 화력이 개발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점을 거치면서 원자력 기술의 국산화 혹은 유연탄 발전 기술의 국산화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NDC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80년대보다도 오히려 더 쇠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같은 산업 부문 안에서도 각 업종별 감축 잠재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는 부문 안에서의 업종별 감축 여력의 차이를 제대로 감안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 상향과 함께 그런 제도상의 어떤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산업 부문 안에서도 각 업종별 감축을 얘기할 때 물론 업종별로 배출권 거래제에서 커버하는 비중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전체 업종 중에 배출권 거래제가 커버하는 비율이 약 90% 정도 되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감축 목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그리고 산업 부문 안에서의 업종별 감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자 하면 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할당 업체들뿐만 아니라 그 영역 밖에 있는 규모가 적은 그런 기업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감축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스크랩 관련한 내용은 지금 현재도 자금률이 80% 됩니다. 근데 한 2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연간 600만 톤 정도 되고요. 저희가 철스크랩을 더 쓰는 거를 감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30년까지 보면 지금 현재보다 철스크랩 수요가 한 30% 정도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스크랩을 더 쓰는 것을 감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중립과 함께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산업부와 함께 철정원 포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철스크랩 수급과 관련된 방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 저희는 성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R&D나 세제,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그 합의,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는 EU하고 다르게 간접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야 할 의무도 있고요. 근데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 배출이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 금융이라던가 R&D 지원들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이 지금 100억 원 미만의 이제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한 40% 정도 되는 업체들이 내연기관 위주의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차 전환에 따라서 이제 부품이 사라지거나 경쟁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빠르게 전동화 시장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에 대한 R&D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동화가 되면 이제 그 생산 공정이라던가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에 대한 훈련이라던가 전환 같은 것들이 고려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투자에 대해서 최대 10% 세액 공제 그리고 50%의 특별 상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지원도 또 폭넓고 장기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 텍소노미가 환경부 주도로 일부의 사업과 일부 기술에다가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제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화학, 그 석유, 가스, 전력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만을 위한 전환 금융을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신설해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요. 국내 수출 산업을 위한 좀 전략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석유를 우리나라만 안 쓴다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안 하고 수출을 못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나라가 그 이익을 향유할 테고, 일자리나 이런 부가가치는 다른 나라로 이전될 테기 때문에 수출 산업을 고려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처럼 이제 수출업종에 대한 무상 할당을 현행과 같이 유지, 향후 개편 시에도 유지해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중단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예비 전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 그 원자력 발전 부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탄소 배출이 극히 미비한 원자력 발전 부분까지도 대폭 축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뭐 그 부분들을 조금 지적을 한번 해보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 특히 그 소형 모듈 원전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산업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들 말씀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요금 금년에 국제유가, 천연가스, 석탄가격,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연료비 연동제를 작년 말에 도입했지만 한번 찔끔 하고 말고 이번에 한전 금년에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 묶어버리면 뭐 좀 물가 때문에 묶는다 그러는데 엄청난 적자가 봅니다. 근데 물론 전기요금 올라가면 산업계도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전기요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게 자연 시장에 맡겨서 제대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그 탄소 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 전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